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동시통역 정복 비법 156강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영어는 게르만인의 뿌리들 일부를 갖기 때문에 상당수의 영어, 독일어, 동계 언어들이 있다. 그 단어들은 독일어의 알파벳 때문에 다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예를 들자면 독일어의 하우스는 영어의 단어인 하우스의 동계 언어이다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물론 약간 그 길이도 길고 난이도 차이도 있고 그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부분 좀 나눠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자, 처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156강 시작 단계를 거치겠습니다. 영어는 게르만인들의 뿌리들 일부를 갖기 때문에 상당수의 영어, 독일어, 동계 언어들이 있다. 또한 그 단어들은 독일어의 알파벳 때문에 다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예를 들자면 독일어의 하우스는 영어의 단어인 하우스의 동계 언어이다. 자,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일어와 영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특정 단어들이 어떻게 그 변천사를 통해서 볼 때 독일어에서 왔는데 영어와 어떻게 동화가 되거나 해서 그런 어떤 그 어원이 같은 뿌리가 같은 그런 그 말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. 자, 처음 문장을 보면 영어는 게르만인의 뿌리들 일부를 갖기 때문에 상당수의 영어, 독일어, 동계 언어들이 있다. 자, 여기도 역시 그 모든 문장의 주인공들을 찾아보는 그런 첫 번째 관문 순서에 입각해서 그 따져보면 이 앞부분보다는 상당수의 영어, 독일어, 동계 언어들이 이걸 보자면 주인공, 즉 키워드 중에 그 주인공, 주어는 이어 동계 언어들이 있다. 동계 언어들이 있다. 이런 그 아주 심플한 문형으로 된 그런 패턴의 문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영어는 게르만인의 뿌리들 일부를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주절은 아니겠죠. 상당수의 영어, 독일어, 동계 언어들이 있다. 동계 언어들이 있다. 이렇게 심플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자, 언어들이 있다. 그래서 지금 영어로 살펴볼 때 동계 언어들 전인 강의에서 이미 언급이 됐던 어휘이긴 합니다만 그 어원이 같은 언어들, 동계 언어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어휘 단어가 있었죠. C로 시작하는 cognate. 여기 나옵니다. 영어와 독일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동계 언어들이 cognate, 있다. 자, 무엇이 있다 할 때 주어가 나오고 바로 거기에 따르는 비동사가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만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유도부사를 써가지고 그런 어떤 절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대표적인 그 표현법이 뭡니까? 잘 아시는 there is, there are. 그 여기에서는 지금 there are 추격 컨택트를 썼기 때문에 contract를 썼기 때문에 발음은 there are. 실제로는 there are 뭐가 있어요? cognate.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의 어떤 핵심 추측들이 제대로 놔지는 격이 됩니다.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수의 영어, 독일어, 동계 언어들이 있다. 이 표현을 완성된 어떤 그 패턴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그 문장의 어떤 형태가 there are 이게 나온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.
단순히 이게 없으면 그냥 심플하게 cognates 주어 하고 그 비동사니까 are 하고 블라블라 하고 뭐 하면 되겠지만 어디 어디에라는 게 없을 때 근데 무엇이 있다 할 때는 그 추정컨대 그 there is나 there are 이런 그 유도부사를 통해서 그 문장을 완성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영작이나 그 독해나 그 회화나 이런 리스닝 할 때도 역시 이런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게 영어 학습의 목적입니다. 다시 말하면 영어 학습의 목적이란 어떻게 하면 어떤 그 전혀 새로운 정보나 사전 지식이나 클루나 단서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불모지에 가서도 새로운 그 원어민처럼 영어에 대한 모든 패턴을 입에서 뇌에서 나와서 그 원어민 즉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 영어 원어민들과 대화할 때 내지는 문서로 어떤 그 정보를 주고받을 때 바로 소통 말할 때 쓸 때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영어 학습의 목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영어 학습의 목적이 어떤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어떤 그 언어과학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만들어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눈에. 어찌됐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의미나 어떤 그 과정의 어떤 그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영어, 독일어, 동계 언어들이 있다? 상당수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처리해도 됩니다. 그냥 이 동계 언어들이 무엇이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착안한 뒤에는 동계 언어가 뭐지? 그때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. 단어를 모르면 대안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? 그 단어를 서술형으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. 그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능력조차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? 그 단어를 찾아내서 모르면 사전이라도 look it up 해서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면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어휘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. 어휘든 어구든 이런 그 어휘와 관련된 공부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중단 없이 해야 되는 작업인 줄은 다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일단 there are 그 다음에 이제 상당수 a fair number of 이거 fair 이게 나올 때 보통은 fair가 뭐지? 아름다운 뜻도 있고 그 상당히 많은 뜻도 있고 공정한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 보면 많습니다. 근데 항상 판단할 때 문맥에서 그 전후관계상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하는 걸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은 어휘 학습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. 그래서 there are 상당수는 뭐라고요? A fair number of, a great number of, a number of 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수 할 때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. A fair number of, a fair number of. 그 다음에 영어와 독일어와 관련된 그 대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English, German, cognates 이게 중요합니다. 영어, 독일어,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영어와 독일어와 그 양 언어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그 계열이 같은 동일한 뿌리를 가진 cognates가 상당수의 영어, 독일어 cognates가 있다. 이게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대표적인 의미를 갖는 문장이죠. 자, 오늘 그 156강 강의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자, 이 강의에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